그리스 신화 시즌2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번 주는 신이 되지 못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아틀란타의 이야기 들었고요. 오늘은 이번엔 벨레로폰이라고 합니다. 사진 볼게요. 이 사람이 벨레로폰이에요. 날개 달린 말 뭐야? 페가수스. 벨레로폰이라는 사람은 페가수스란 말을 탄 적이 있어요. 자, 볼게요. 벨레로폰이 누군가 좀 간략하게 좀 알고 가야 되는데, 벨레로폰이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제우스의 형 중에 포세이돈이라고 있습니다. 삼지창 그 포크 들고 바다의 신, 시 오브 더 킹, 그죠? 포세이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우스의 아내 중에 에우리노메라고 있어요. 둘이 결혼해서 낳은 애가 벨레로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잘 보면은 포세이돈과 제우스의 아내가 결혼했대. 제우스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형이랑 아내가 결혼을 해서 바람 펴서 낳은 애야, 벨레로폰이. 이 시작부터 막장이에요. 그리스 신화가 원래 좀 이래. 자, 그리고 뭐 다른 설 중에는 그리스 신화가 원래 좀 다양한 설이 있어가지고 인간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간의 아들 이라는 이야기도 있어. 뭐 어쨌든 다 정확하진 않아가지고 정확히 뭐다라고 딱 정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신의 아들로 태어난 건 맞지만 인간이라는 설정으로도 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설명이 이래. 딱 벨레로폰을 찾아보면은 신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인간처럼 등장을 해요. 모순적인 설정이라는 거죠.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름이 벨레로폰이 아니에요. 본명이 아니에요. 벨레로폰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본명이 아니고 원래 이름은 히포누스라고 합니다. 히포누스. 근데 왜 벨레로폰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이 히포누스의 형제 중에 이름이 벨레로스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히포누스가 죽인 거예요, 벨레로스를. 그래서 벨레로스를 죽인 자라는 뜻의 벨레로폰테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줄여지면서 벨레로폰으로만 불리게 됩니다. 테스를 뺀 거지. 어쨌든 형제를 죽였대. 왜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가 시작이 이래요. 얘는 이 형제를 죽였어. 살인을 했잖아. 머더러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죄를 피하기 위해서, 자, 아랫 동네인 이 아르고스 보이죠? 아르고스로 피신을 하기로 합니다. 자, 아르고스 왕의 이름은 누구냐면요, 프로이토스라는 사람이에요. 프로이토스. 자, 다른 이웃 나라에서 살인자가 건너왔어, 자기네 나라로. 왕이 어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 사람을 살인자를 우리나라에 들이면 안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치지 않을까? 범죄가 또 일어나면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지. 근데 그리스 전통에 따라서 어쨌든 여행자로 찾아온 벨레로폰을 환영해주고 맞이해주게 됩니다, 나라에서. 자, 어때? 사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벨레로폰이랑 이 아르고스 국가랑. 근데 문제는 이 프로이토스의 아내죠. 아르고스의 왕비 안테이아라고 하거든요. 이 여자가 사고를 칩니다. 이 여자가 사고를 쳐요. 이 아르고스의 왕이랑 왕비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왕은 나이가 되게 많았고 안테이아 왕비는 좀 젊었어요. 그러니까 어때? 이 왕비가 늙은 남편이랑 살다가, 이렇게 봐봐, 이 말근육, 진짜 말을 타는 말근육이야. 젊고 잘생긴 이 꽃미남, 탱탱한 벨레로폰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난 거지. 내가 왕년에 내가 미스 아르고스로 난리던 애인데 내가 언제까지 노인네랑 살아야 돼? 아씨 미치겠네. 뭐 이러는데, 이러고 있던 와중에 이런 근육 빵빵이가 나타나니까 미치겠는 거지. 막 만지는 거야. 이렇게 막 벨레로폰 근육 탱탱한 거 봐요. 막 이러면서 요즘 남편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일찍 자는데 밤마다 외로워요. 이따가 우리 오붓하게 둘이 술 한잔 해요? 칭긋? 막 이러면서 막 끼를 부렸던 거죠. 지랑 사귀자고, 썸 한번 타보자고. 근데 벨레로폰은 어때? 의리 있는 상남자였어요. 거절합니다.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나는 자기가 살인죄를 피해서 도망왔는데 자기를 받아준 프로이토스를 국왕을 배신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아내의 왕비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멋있지, 그지? 자, 안테이아 이 왕비는 어때? 까였어. 그러자 안테이아가 뭐야? 감히 미스 아르고스 안테이아 날까? 화딱지가 난 거예요.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는 거지. 그러자 갑자기 여우짓을 해버립니다, 이 여자가. 남편을 찾아가지고 지가 꼬셨으면서 남편을 찾아가서 울면서, 여보, 벨레로폰이 저를
막 이게 돼버린 거야. 자기를 유혹하려고 했다라고 일러 바친 거예요. 이 여자가 미친 거지. 벨레로폰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이미 이 나라 왕 프로이토스는 어때? 빡쳐버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자기 아내의 말에 속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프로이토스는 어때? 이 벨레로폰을 죽이고 싶겠죠. 근데 대신에 자기가 죽이지 않고 자기의 장인어른 안테이아의 아빠가 되는 사람이죠. 이오바테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로 가라면서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자, 근데 사실 이 편지에는요, 이오바테스의 딸을 유혹한 나쁜 놈이니까 죽여버리라고 써 있었어요. 벨레로폰은 자기를 죽이지 않고 쫓아낸다, 목숨만 살려주겠다, 대신에 다른 나라에서 살게 해주는 어떤 추천장을 써준다는 건 줄 알고 가져와서 줬는데, 사실 편지 내용이 자기를 죽이라, 벨레로폰 죽이라는 내용이야. 장인어른한테. 프로이토스가 왜 지가 안 죽이고 장인어른에게 편지를 써서 죽이라고 했을까요? 자, 벨레로폰이 포세이돈의 아들이잖아요. 무서운 거야. 신의 아들을 죽였다가 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장인어른을 속여가지고 대신 죽이게 만든 거죠. 예, 프로이토스도 쓰레기였네요. 이름하여 프로이토 쓰레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벨레로폰의 편지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말인데 해외에서는 좀 예전에 쓰던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속담 같은 거죠. 벨레로폰의 편지. 자신이 가지고 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는 편지를 벨레로폰의 편지라고 합니다. 소설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유럽 소설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어쨌든 뭐 이오바테스도 이 편지를 받았어. 죽이래, 벨레로폰을. 뭐지 싶었어요. 근데 뭐 죽이라고 하는데 뭐 자기 사위지만 왕의 이름으로 온 편지니까. 근데 자기도 포세이돈을 직접 죽이는 것은 좀,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이는 건 좀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죽음의 미션을 줍니다. 그게 미션 오브 데스가 딱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네 나라를 그 당시에 괴롭히던 괴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괴물을 벨레로폰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좀 죽여달라. 그럼 너의 편하게 살게 해줄게요. 이오바테스가 이렇게 말한 거야. 알았다. 뭐 어쩔 수 없지. 벨레로폰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하겠습니다. 그 괴물이 뭔데요? 키메라였던 거야. 키메라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키메라. 뭐 어떻게 알았다고 했으니까 이미 죽여야 되겠죠. 벨레로폰은 키메라를 이용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 부탁을 그냥 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벨레로폰의 영웅 스토리가 딱 쓰여지기 시작했던 거지. 키메라는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탄생이 그리스 신화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 탄생한 괴물입니다. 키메라. 키메라를 좀 보면은 상반신이 사자야. 머리가 사자야. 근데 몸통은 염소입니다. 몸통이 염소예요. 근데 꼬리는 또 뱀이에요. 그리고 입에서는 불을 내뿜는 전설의 괴물입니다. 예. 이게 좀 뭐 게임마다 다 다르게 설정이 돼 있는데 뭐 염소의 머리, 뭐 용의 머리도 갖고 있기도 하고 다양한데 뭐 신화니까 대충 흐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벨레로폰이 죽겠는 거야. 키메라라는 걸 딱 보고 집에 딱 가서 담배 피면서 담배가 너무 많이 나오나? 고민하는 거야. 어쩌지? 키메라를 내가 어떻게 죽이지?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막상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잡으러는 가죠. 이렇게 무기 들고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다리가 막 후덜덜 떨리는 거죠. 키메라 상대할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겨 얘를. 그래서 키메라를 사냥하러 이렇게 막 가는 도중에 마침 운이 좋게도 예언자를 한 명 만납니다. 예언 또 등장해. 폴라이도스라는 예언자를 만나요. 그래서 도움을 받게 되죠. 예언자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키메라, 이 흉악무도한 마물 따위를 때려잡을 수 있을까요? 도움을 주십시오. 뜻을 주십시오.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폴라이도스가 페가수스라는 말을 타고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말을 한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사진이 벨레로폰이 타고 있던 말이 페가수스였던 거예요. 페가수스를 타면 이길 수 있대. 그래서 어때? 페가수스를 찾으러 가야겠죠? 페가수스를 찾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페가수스를 어떻게 길들이느냐, 어떻게 내 말을 듣게 하느냐가 문제였어. 페가수스가 되게 난폭한 말이거든요. 페가수스를 길들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요, 황금 고삐가 필요해. 이걸 이제 말 안장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는 또 아테나 여신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벨레로폰이 이제 그 길로 이제 키메라 안 가고, 키메라한테 안 가고 아테나 신전에 가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페가수스가 이제 날개 달린 백마인데, 사실 페가수스는요 메두사의 자식입니다. 또 우리가 메두사도 또 잘 알죠. 메두사는 원래 또 이게 관계가 다 이래요. 메두사는요 원래 아테나 신전에서 일하던 시녀였는데 포세이돈에게 겁탈당해요. 지 아빠한테. 관계가 이래. 그래서 아테나의 신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메두사가 쫓겨나가. 메두사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인권이 그만큼 없었던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아테나의 저주로 뱀으로 변해져. 그게 이제 메두사인데, 이 그때 임신해서 낳았던 자식이 페가수스란 말이었습니다. 괴물이 됐으니까 괴물을 낳았다는 선적인 거죠. 따지고 보면은 이제 뭐 포세이돈의 아들이고 페가수스도 포세이돈의 자식이니까 둘이 벨레로폰과 페가수스는 형제가 되는 셈이기도 한 거야. 그죠? 자, 벨레로폰은 시키는 대로 아테나 신전에서 기도합니다. 예언자의 시키는 대로.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아테나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네가 살던 나라, 야 벨레로폰아, 네가 살던 나라에 코린스란 나라, 그죠? 여기에 샘이 하나 있는데 웅덩이가, 거기에 페가수스가 물 마시고 있으니까 가봐라 라면서 황금고삐를 줍니다. 꿈에서. 꿈이었지. 근데 눈을 떠보니까 진짜 손에 황금고삐가 있는 거야. 마치 산타 할아버지 마냥 선물을 주고 가신 거죠. 자, 아침이 되자마자 벨레로폰이 바로 자기가 살고 있던 코린스란 나라로 갑니다. 샘을 가보니까 진짜 아테나 말대로 페가수스가 있는 거죠. 벨레로폰이 바로 이 황금고삐를 들고 그냥 말에 딱 걸어버려요. 그래서 페가수스를 그때 길들입니다. 반갑다 형제여, 동료가 되자 돼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키메라한테 가가지고 말 타고 날아간 거죠. 싸우기 시작합니다. 키메라는 벨레로폰을 보자마자 바로 입에서 불을 뿜어대 버립니다. 근데 이 벨레로폰이 키메라 입에 창을 딱 던졌다 그래요. 근데 키메라가 불을 뿜으면서 창을 막았는데 창이 녹아버린 거죠. 근데 이 창이 납으로 된 재질의 창이었대요. 이 납이 녹으면서 그대로 키메라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기도에서 이 납이 굳어버려가지고 숨이 막혀서 키메라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벨레로폰이 키메라를 잡은 영웅이었던 거죠. 페가수스도 타고. 이러면 진짜 네임드잖아, 그죠? 자, 이렇게 키메라의 머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벨레로폰의 실력을 알게 된 이오바테스가 그 장인어른, 그죠? 이참에 곤란했던 일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처리하고 있지 못하던 미션들을 잘 됐다라면서 일을 막 시키는 거죠. 뭐 여전사들이 사는 나라, 뭐 아마존도 가라, 뭐 솔리미아 군대랑 맞서 싸워라, 이거 막 부탁하자 벨레로폰이 막 그때마다 페가수스 타고 날아가서 적군을 막 바위를 던지고 막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 주변 해적도 소탕해달라, 뭐 다 출동해서 다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 어때? 이오바테스가 점점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자기는 죽이려고 좀 무리한 부탁을 했는데 다 미션을 클리어해서 오는 거야. 막 웃으면서 헤헤, 이오바테스님 이번에도 싹 죽이고 왔어요. 잘했죠. 무서운 거야. 막 소름 돋는 거야. 그래서 벨레로폰이 계속 살아 들어오니까 결국 벨레로폰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계속 이렇게 했다가는 들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벨레로폰이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군대를 직접 보내서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지켜보고 있던 벨레로폰의 아빠 포세이돈이 나타나죠. 그래서 포세이돈의 도움으로 벨레로폰이 홍수를 일으켜서 이오바테스의 군대를 익사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오바테스는 그제서야 벨레로폰이 신들의 가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정식으로, 물론 나의 사위가 당신을 죽이라고 맡긴 거긴 하지만 저는 당신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에서 살게 해드릴게요 라고 돼버렸어요. 그리고 프로이토스와 아내의 일을, 그 오해,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해서 벨레로폰이 무죄인 것도 밝혀줍니다. 완전히 꼬랑지 내려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딸이랑 결혼도 시켜버려요. 뭐 이 정도는 해줘야 그동안에 벨레로폰이 당한 그 억울하고 그 위험한 미션들, 이거를 다 보상해주고 벨레로폰도 화를 내지 않을 거다, 화를 풀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아빠가 포세이돈이라는 걸 좀 의식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진짜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완전 진짜 뭐 헤라클레스의 버금가잖아, 이 정도 레벨이면. 그죠? 근데 어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좀 자기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결하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어때? 유명세를 타면 사람이 또 거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어깨에 막 힘 들어가고 막 거만해지는 거야. 막
얼굴에 막 힘주고 다니고.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게 되니까 벨레로폰이 자기가 하다가 자기도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욕심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키메라도 잡았는데 신 따위 내가 못할 게 뭐냐. 그래서 그 길로 바로 페가수스를 타고 신들이 모여 사는 그 올림푸스 산으로 날아갑니다. 자, 올림푸스 산에서 제우스가 이걸 봤어요. 제우스가 하는 일이 취미가 이렇게 인간 세상 내려다보는 거거든. 맨날 밥 먹고. 이게 보니까 이 벨레로폰이라는 애가 자식이 좀 인간이 귀여운데 뭐야 여기로 올라온다고?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인간 따위 새끼가 올림포스 산을 와? 이러니까 벨레로폰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제우스가 그래서 등에 떼를 보냅니다. 등에 그 벌처럼 생긴 곤충이 있어요. 등에가 막 이렇게 막 페가수스랑 막 벨레로폰 막 쏘는 거야. 그러니까 놀란 페가수스가 막 날뛰어서 이히힝 막 이러면서 막 날뛰기 시작했고, 그때 날아가던 벨레로폰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떨어지면서 다쳐요. 다리가 부러지고 눈이 멀어요. 실명해서 평생 장님으로 살게 되죠. 쩔뚝거리고 이제. 이때 도망간 페가수스는 주인을 놔두고 또 지는 또 형제를 또 버렸어. 페가수스 말새끼는. 그 길로 그냥 올림포스로 날아가요. 얘는 또 지는. 그래서 말은 또 받아줬대. 그래서 이 페가수스는 신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지냈다고 하고, 벨레로폰은 그냥 유명한 영웅, 그냥 한 나라의 어떤 공주랑 결혼한 남자, 좀 기다리면 왕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야. 왕이 될 상이었단 말이에요, 관상가 양반에게. 근데도 불구하고 이 오바한 바람에 말도 잃어버려, 다리 부러져, 눈도 다쳐, 평생 이제 그 짓꼴로 이렇게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고 한국이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교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신이 되지 못한 인간들, 두 번째 이야기는 벨레로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 시즌2 오늘 첫 방송이었어요. 신이 되지 못한 인간들 주제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교훈은 좀 이런 거 아닐까? 오바하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뭐 진짜 새겨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첫 방송을, 시즌2를 첫 방송을 해봤는데 이게 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리스 신화를 좋아하시던 분들이 지금 방에 좀 계시는데, 오랜만에 들으니 재밌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편집해서 영상을 이제 채널에 공개하고 또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그리스 신화 어떻게 진행할지 좀 계획을 좀 자세하게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 오랜만에 해서 되게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요. 다음 주에도 좀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신이 되지 못한 인간들 2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가시기 전에 우리 구독 눌러주시고요, 엄지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반응들 좀 남겨주셨으면 제가 참고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스 신화 시즌2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한다. 시즌2 그리스 신화 시즌2 옛날에 이렇게 끝났거든. 재밌다.